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건설업계 역사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축 방식은 없었습니다. 독일 시청의 건축 공무원 책상에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설계도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첫눈에 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나요? 이게 정말 아파트 설계도가 맞아 아파트를 2년 만에 지을 수는 없어 코웃음 치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독일인이 불과 1년 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독일도 이렇게는 못 짓는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어떻게 한국 건설사가 독일의 오랜 관행과 편견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LA시청에서 내린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독일 건설업계 전체를 뒤흔들었고 독일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인들의 놀라운 도전. 그 감동의 현장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결말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프란츠 레벤슈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건설청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고위 공무원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건축 분야의 훈장들이 가득하죠. 매일 아침 8시 정각,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정확히 같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합니다.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레벤슈타인 국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 더미를 보며 습관적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중 눈에 띄게 두꺼운 폴더 하나가 있었죠.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폴더를 열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설계도가 맞나? 아파트를 2년 만에 짓겠다고? 믿기지 않아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대연 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제출한 프로젝트였어요. 프랑크푸르트 북부 지역에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2년 내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서였죠.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작은 소리로 웃음이 나왔어요. 2년이라고. 독일에서는 아파트 한 동 짓는데 최소 5년은 걸리는데. 동료 엔지니어 한스를 불러 이 황당한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한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프란츠, 이건 농담이야? 우리 규정으로는 불가능해. 아시아 회사들은 항상 과장이 심하다니까. 한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한국 회사가 어떻게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불러 이 설계도에 대해 논의해보자. 회의실에는 6명의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제 설명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죠. 하지만 설계도를 하나하나 검토할수록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한국 회사는 독일의 모든 건설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어. 제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죠. 2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넘는 설계도를 꼼꼼히 검토했지만 실수나 규정 위반 사항을 찾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건 분명히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야. 한스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건설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렸죠. 여기 보세요. 이 공법은 우리가 검토해 본 적도 없는데. 마르틴이 가리킨 부분은 모듈형 프리캐스트 공법이라는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구조물을 현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한다는 개념이었죠. 우리에게는 생소했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건설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겠군. 에리카의 말에 다들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내용이었죠. 잠시 후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한국 회사 책임자와 직접 만나봐야겠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확인해야 해. 사무실로 돌아와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답은 예상보다 빨랐죠. 네, 대현건설 독일 지사장 강우석입니다. 유창한 독일어에 잠시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니 감탄스러웠어요. 레벤슈타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건설청에서 연락드립니다. 제출하신 계획서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언제 만나뵐까요? 강우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죠.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마천루들이 저 멀리 보였어요. 이 도시의 모든 건물은 독일의 엄격한 규정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졌죠. 과연 한국식 건설 방식이 이곳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새도록 한국의 건설 산업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서울의 고층 아파트들, 초고속도로 건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어진 건물들.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우리에게는 전통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게 실현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손에 든 커피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기대되면서도 불안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건설 철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의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오전 8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우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몇 가지 추가 자료를 더 검토하고 싶었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정확히 9시 58분. 독일인으로서 시간 엄수는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시간을 지킬지 궁금했어요. 정확히 10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젊어 보였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우석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레벤슈타인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현건설 독일 지사장 강우석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길이 단단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그는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했어요. 어디서 그런 유창한 독일어를 배웠는지 놀라웠죠. 앉으시죠.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블랙으로 부탁드립니다. 강우석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 자신감을 넘어선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죠. 커피를 건네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사의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군요. 2년 안에 완공이라니. 독일에서는 그런 속도로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강우석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몇 번 화면을 넘기더니 제게 보여주었죠. 이것은 서울에서 진행한 최근 프로젝트입니다. 40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1년 반 만에 완공했습니다. 화면에는 시간별로 진행되는 건설 과정이 담긴 타임랩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건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이었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모듈식 건축 시스템 때문입니다. 구조물의 7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제 표정에서 의구심이 읽혔는지 강우석은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거대한 모듈이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장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건물의 모습. 감탄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독일은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세기에 걸친 건축 전통과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우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그가 갑자기 제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를 가리켰어요. 이 설계도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독일의 모든 건축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했습니다.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죠.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검토한 결과 대현 건설의 설계는 모든 규정을 준수했고 일부 안전 기준은 우리 요구사항보다 더 높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규정은 준수했지만 그 속도가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강우석의 얼굴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독일이 너무 느린 겁니다. 우리의 일정표를 보십시오. 화면에는 상세한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정확하게 계획된 건설 과정이었죠. 이렇게 정밀한 계획표는 처음 봤어요. 우리는 24시간 3교대로 작업합니다. 공장에서는 모듈 제작이,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죠. 모든 과정이 중앙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각 단계별로 품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내심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은요? 독일의 노동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야간 작업과 초과 근무에는 제한이 있죠. 강우석은 이 질문을 예상했던 듯 했습니다. 즉시 대답했어요. 세계팀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모든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초과 근무는 없어요. 효율성의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설득력 있는 그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30년 동안 쌓아온 제 건설 방식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어요. 레벤슈타인님, 저희의 방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주에 베를린에서 시작하는 소규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작업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흔치 않았어요. 호기심이 생겼죠.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을 내겠습니다. 강우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독일 건설의 미래를 보게 될 거예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기는 독일이요. 한국이 아니란 말이야. 제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습니다.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강우석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한국식 건설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독일의 품질을 결합하려는 거죠. 강우석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건설의 모든 상식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견해를 어떻게 바꿀지 궁금했죠.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강우석의 말이 맴돌았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독일이 너무 느린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건설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를린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건설 현장을 수없이 방문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 옆자리에는 한스가 앉아 있었죠. 그도 이 한국 건설사의 방식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프란츠,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난 반신반의해. 한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의구심이 컸으니까요. 곧 알게 될 거야. 나도 그들의 실체가 궁금하네. 베를린 외곽의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의 독일 건설 현장은 자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먼지와 소음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이 공사장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 현장 입구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과 안전 지표가 표시되고 있었죠. 입구를 지나자 강우석이 안전모를 들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레벤슈타인님, 한스님 오셨군요. 안전모를 착용해 주세요.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자재는 정확한 위치에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놀라셨죠? 우리는 일하는 공간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우석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자재 관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한쪽에는 큰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자재의 위치와 수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스트 인타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자재만 필요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죠. 불필요한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극대화됩니다. 한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재가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강우석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모든 상황을 예측합니다. 날씨, 교통 상황, 공급업체의 상태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배송 일정을 계산하죠. 지난 2년간 자재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효율적이군. 제 말에 강우석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모듈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죠. 대형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진 거대한 모듈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작업에는 단 4명의 작업자만 참여하고 있었죠. 저 모듈 하나에 2가구의 거실과 욕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관, 전기 배선, 단열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죠. 모듈이 정확한 위치에 안착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정말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모듈이 사용되나요? 이 프로젝트에는 총 128개의 모듈이 사용됩니다. 하루에 평균 8개의 모듈을 설치하고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16일 만에 기본 구조물이 완성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현장을 계속 둘러보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품질 검사는 즉시 이루어지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수정 조치가 취해졌죠. 보통 독일 현장에서는 작업이 끝난 후에야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니 효율이 높아지겠군요. 강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후 검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자들이 한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렬로 서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요? 점심 전 스트레칭입니다.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2번 간단한 체조를 실시합니다. 한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체조라고? 노동자들이 체조를 한다고? 강우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효과를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호기심에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지만 오전 내내 긴장했던 어깨와 허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라, 몸이 가벼워지는데? 한스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프란츠,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어. 강우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작업자의 건강이 곧 품질로 이어집니다. 피로도가 낮을수록 실수도 줄어들죠. 점심 식사 후 현장 사무실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대현 건설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AI 시스템이 최적의 작업 순서를 계산했죠. 자재 낭비도 없고 일정이 정확해.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한스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독일 건설 현장에서는 보기 어려웠어요.
레벤슈타인님, 우리의 목표는 독일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얻는 방법을 찾았죠. 강우석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독일 전체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할 텐데 독일 건설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됩니다.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금융 비용도 줄어들고 건물 사용 시작도 빨라지니까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스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프란츠, 이건 혁명적이야. 하지만 우리 독일 엔지니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스의 질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수적인 독일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속도전 방식이 우리한테 맞겠나?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리 없어.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직접 본 현장은 품질과 속도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일 건설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런 방식으로 일해왔지만 오늘 본 한국식 건설 시스템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 건설팀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한국식 건설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로 했어요. 레벤슈타인님, 오늘은 우리의 핵심 기술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우석은 현장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공법은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거죠. 영상을 보니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공장에서 제작되고 현장으로 운반되어 크레인으로 정확하게 조립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정밀도가 놀라웠어요. 두 번째는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입니다. 강우석은 태블릿으로 복잡한 물류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재를 미리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현장 공간이 절약되고 자재 손상도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강우석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을 소개했어요. 세 번째는 체계적인 공사 현장 운영입니다.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죠. 화면에는 작업자들이 아침 체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체조가 뭐냐? 노동자들이 체조를 한다고. 옆에 있던 독일 동료 엔지니어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석은 미소를 지었죠. 해보시면 다릅니다. 직접 한번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동료들과 함께 체조를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몸풀기 동작이었지만 놀랍게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라, 몸이 가벼워지는데?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나니 한동안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불평하던 동료도 비슷한 느낌이었나 봐요. 프란츠,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한국식 건설 방식이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에는 효율성 외에도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자원 절약 등 여러 가치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건설사의 현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독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기사들이었지만 점차 독일 건설업계의 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그날 아침 신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타임즈의 대연 건설에 관한 기사가 실렸군요. 사무실에 들어온 에리카가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일면에는
대현 건설의 공사 현장 사진과 함께 독일 건설의 위기, 한국 기업에 추월당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언론은 항상 과장이지. 하지만 이번엔 일부 사실이기도 하네. 제 말에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청 직원으로서 우리는 모두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오후, 프랑크푸르트 건설협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역 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심각했죠. 이건 독일 건설 방식을 망치는 짓이야. 골드슈미트 건설의 대표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우리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을 외국 기업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건설사 대표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말을 경청했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두렵고 특히 자신의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변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를 요청해야 해. 독일 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해야지. 베르너 건설의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회의실 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대현 건설의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죠. 반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고 계속 말했어요. 그들이 빠른 속도로 건설하는 것은 규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골드슈미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십 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일해왔다는 말인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독일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격렬하게 오갔어요. 결국 협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레벤슈타인님, 한국 건설사의 자료를 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건설사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발했지만 내심 한국식 건설 방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독일 최대 경제지에서 독점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기자는 한국식 건설 방식에 대한 제 견해를 듣고 싶어 했어요.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다면 유럽 건설업계가 바뀔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거센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30년 만에 강풍이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대현 건설의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날씨 때문에 취소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벤슈타인 국장님, 강우석입니다. 오늘 점검은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소 놀랐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예정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공사가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공사장들은 모두 작업을 중단했지만 대현 건설의 현장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만 외부 작업 대신 내부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강우석 지사장, 이런 날씨에 작업을 계속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전부터 이 폭풍을 예상하고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외부 크레인 작업은 중단하고 내부 마감과 배관 작업에 집중하고 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상 악화가 되면 대부분 공사를 중단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더욱 거세진 돌풍이 현장을 강타했어요. 그 순간 주 크레인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저 크레인이 넘어진다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신속하게 대피했어요. 불과 2분 만에 위험구역이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굉장한 대처군요. 강우석은 침착하게 비상통제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크레인 안정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예측된 문제입니다. 이틀 안에 정상화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뭐, 이틀 만에 복구된다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특수보강팀이 이미 출동 중입니다. 강우석이 보여준 태블릿에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별로 대처 방안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독일의 꼼꼼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준비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폐쇄 후 안전조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강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약속대로 이틀 후 저는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크레인은 완전히 안정화되었고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수 보강팀이 밤새도록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에 차질이 없다니. 강우석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죠. 이 사건은 곧 독일 건설업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도 공사 일정을 유지한 한국 건설사의 능력은 많은 독일 기업들에게 충격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식 건설 방식은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었어요. 위기 관리 안전 시스템, 효율성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건설 방식이라는 것을요.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 대연 건설에서 보낸 공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접했죠. 아파트가 예정보다 3개월 빨리 완공될 예정입니다. 믿기지 않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진 일정이라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은 오히려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독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줄이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즉시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죠. 도착하자마자 강우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레벤슈타인님 오셨군요. 좋은 소식 들으셨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더구나 지난번 크레인 사고가 있었는데도. 강우석은 저를 현장 사무실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병렬 작업 방식 덕분입니다. 내부 마감과 외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죠. 또한 모듈러 공법으로 일반적인 공사보다 30%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이제 외관은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내부 마감과 조경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속도였죠. 다음 주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독일 시민들의 반응이 기대되네요. 강우석의 말에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독일 사람들이 한국식 아파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모델하우스 공개일,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는 강우석과 함께 현장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기다렸죠.
첫 번째 방문객이 나오자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한 아파트는 처음이야. 한 중년 부부가 감탄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석으로 향했어요.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다. 젊은 부부의 반응도 열광적이었습니다. 곧 현지 언론도 취재를 위해 도착했어요. 대현 건설의 모델하우스는 하루 만에 프랑크푸르트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부를 살펴보니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독일 아파트와는 다른 공간 활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수납 공간이 곳곳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거실과 주방의 개방감은 독일의 전통적인 주택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런 효율적인 설계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강우석의 질문에 솔직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혁신입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날에만 전체 세대의 30%가 계약되었다는 것이었죠. 독일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속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대현 건설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독일을 사로잡다, 효율성의 혁명, 프랑크푸르트의 불다 등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신문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독일 건설업계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이 분명했어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프란츠,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 한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흐름에 동참해야 했어요. 완공된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이곳은 텅 빈 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150세대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세대가 입주 전에 분양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레벤슈타인님, 생각이 많으신가요? 강우석이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어요. 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강우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 제 설명을 들었을 때 국장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는 독일이요. 한국이 아니란 말이야. 하셨죠.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건설청에서 한국식 건설 방식에 관한 공식 세미나를 개최하는 날이었죠. 저는 주요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참관자들이 왔습니다. 단상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많은 발표를 했지만 이날만큼 중요한 날은 없었어요. 독일 건설업계도 변해야 합니다. 제 첫마디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지난 2년간 저는 한국 건설사의 프로젝트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식 효율성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현 건설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 높은 품질 유지,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결과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독일의 규정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질문 시간에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강우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레벤슈타인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유럽 프로젝트 자문역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독일 공무원인데. 그래서 더 적합하십니다. 독일과 유럽의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며칠 고민 끝에 결국 퇴직을 결정하고 대현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내가 한국 기업을 돕게 될 줄이야. 퇴직식 날, 동료들이 따뜻한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스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프란츠는 항상 옳은 판단을 내렸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건배. 대현건설은 이제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에 이어 파리, 암스테르담에서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날, 대현건설 유럽 본부에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현건설이 지은 아파트가 당당히 서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이 미래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자랑스런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응원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